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무패 신화를 쓰고 있는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가 오늘 은퇴 경기를 갖게 됩니다. 메이웨더의 49번째 경기 안드레 베르토와의 대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황현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메이웨더와 파큐아오의 세기의 대결을 저희가 5월에 중계방송을 해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넉 달이 흘렀습니다. 그 신들의 전쟁 이후로 두 명의 프로복서 메이웨더와 파큐아오는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상당히 궁금하군요. 네, 뭐 잘 아시다시피 파키아오는 경기에서 이제 어깨 부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어깨 부상에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메이웨더는 뭐 여러 가지로 또 안드레 베르토와의 마지막 경기를 준비하면서 훈련에 매진을 했다는 그런 뭐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메이웨더가 파큐아오에게 12회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두게 되면서 48연승을 기록하게 됐는데 오늘 한 경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49연승을 기록을 하게 된다면 과거에 있었던 로키 마르시아노, 복싱의 전설로 남아있는 선수의 기록과 동률을 이루게 되는데요. 네, 물론 동률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를 이기고 동률로 은퇴를 하겠다, 이런 거 어떤 흥행성을 위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사실 오늘 메이웨더가 이 경기를 끝으로 은퇴한다고 발표는 했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복싱 팬이나 전문가들은 거의 없습니다. 네. 과거에도 은퇴를 번복하고 돌아왔던 전력이 두 번이나 있었던 메이웨더거든요. 네, 물론 두 번이나 있고요. 네. 이번이 이제 세 번째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세기의 대결, 메이웨더와 파큐아오의 대결이 이제 넉 달이 지났습니다만 바로 뭐 엊그제처럼 느껴질 정도로 생생합니다. 네. 그 경기가 끝난 이후에 뒷말도 좀 많았어요, 사실. 네, 경기가 성사되기까지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네. 경기가 끝난 후에도 끊임없이 이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6년 동안 두 선수가 복싱 팬들과 밀당을 가졌다가 이제 성사됐던 세기의 대결, 뭐 신들의 전쟁이라고 불렀고 동서양 최초의 빅매치라는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메이웨더가 약간은 싱겁게 승리를 거뒀다라는 평가가 좀 나왔습니다. 네, 결과에서는 좀 김 빠진 그런 승부였었죠. 네. 자, 1라운드가 시작이 됐을 때 두 선수가 상당한 탐색전을 벌였었고 초중반에는 파큐아오가 메이웨더에게 좀 더 아주 거칠게 인파이트다운 면모를 보이면서 밀어붙이는 장면들도 몇 번 나왔었거든요. 저 때까지는 정말 긴장감이 팽팽했어요. 네. 이 장면이죠. 여기서 파큐아오가 드디어 메이웨더를 잡는구나, 눕히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던 복싱 팬들이 있었을 텐데 네, 이 정말 이후에 반전이었어요. 이상하게 물러났어요. 네네, 파키아오의 평상시 스타일 같지 않았거든요. 네. 그 이후에 메이웨더의 링 제너럴십, 그야말로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경기 운영을 했고 파키아오에게 채점표상에서 너무나 큰 우위를 받게 됐습니다. 네, 파키아오가 메이웨더의 경기 운영에 말려들었습니다. 네. 물론 이 12회 메이웨더가 이렇게 깡총깡총 조깅하는 듯한 느낌, 댄싱하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면서 복싱 팬들은 어떻게 세기의 대결이 이렇게 싱거울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메이웨더는 자신의 경기를 그대로 했고 파큐아오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제 컨디션을 좀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또 나왔었는데요. 네, 사실상 메이웨더가 이겼다, 물론 이긴 것이지만 메이웨더가 이겼다기보다는 파키아오가 졌다는 말이 더 설득력이 있게 들리듯이 네. 사실 파키아오가 제 기량을 발휘할 수가 없었어요. 또한 그렇게 만든 것이 메이웨더의 기량이죠. 네. 자, 한국 복싱의 어떤 대중적 인기가 약간은 감소한 상황에서도 사실 저희 SBS도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난 관심과 시청률을 기록을 했었고요. 네, 정말 놀라웠죠. 그만큼 많은 분들이 메이웨더와 파큐아오의 대결을 전 세계에서 또 지켜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메이웨더가 48연승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경기를 남겨놓고 있는데 오늘 경기를 앞두고도 세계적으로 정말 복싱 팬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은 뭐 경기 누가 이길 것인가, 그런 승패에 대한 얘기보다는 네. 향후 메이웨더가 어떻게 그 행보가 될 것인지, 뭐 은퇴 후에 정말 은퇴를 할 것인가, 아니면 돌아와서 또 누구랑 싸울 것인가, 파키아오의 2차전인가, 뭐 골로프킨에게 도전이냐, 네. 아니면 다른 새로운 슈퍼스타와의 조우냐, 뭐 여러 가지 그 메이웨더가 아무래도 현재 복싱계를 이끌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네. 그런 관심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초반 라운드는 탐색전을 벌이다가 중반에 파큐아오가 뭔가 잡을 수도 있는 듯한 분위기, 그리고 후반에는 메이웨더가 역시 노련한 경기 운영을 보여줬었는데 메이웨더는 지금 현재 나이가 38살입니다. 만 38세, 우리 나이로는 거의 39이라고 또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메이웨더가 은퇴를 했다가 또 돌아오게 된다면 나이도 메이웨더에게는 약간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숫자인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내년이면 3개월만 지나면 우리 나이로 40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체력적으로 좀 떨어질 시점이긴 하지만 지금 그 복서들은 과거와 틀립니다.
현재 그 40대 챔피언들도 여럿 있고요. 네. 또 특히 또 메이웨더는 본인의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로 유명한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3, 4년, 한 4, 5년 정도는 지금의 기량을 유지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전혀 녹슬지 않은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고 상대를 압도하는 채점표상의 우위는 메이웨더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현재 복싱 룰 아래서는 메이웨더를 이길 만한 선수가 사실 보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메이웨더와 파키아오의 대결은 세기의 대결로 별칭이 붙었습니다. 명명이 됐었는데 이번의 대결은 하이 스테이크스, 우리말로 약간 번역을 하게 되면 커다란 도박, 커다란 판돈, 그리고 높은 리스크, 뭐 확장하면 큰 관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큰 판돈이 걸렸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메이웨더 쪽으로 조금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좀 과장된 캐치프레이즈죠. 네. 이번에 상대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그런 그 캐치프레이즈를 내건다는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메이웨더와 안드레 베르토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 미국 라스베가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로 가보겠습니다. Well, fans from the MGM Grand in Las Vegas, the time has come for the main event of the evening. It's time for high 자, 이제 stakes 오늘의 메인 이벤트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와 안드레 베르토의 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라스베가스를 19년 동안 정말 뜨겁게 달궜던 메이웨더 주니어가 오늘 은퇴를 한다고 하는데, 물론 라스베가스에 모여 있는 많은 관중도, 또 복싱 팬들이 메이웨더의 은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내년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돌아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만, 물론 메이웨더의 나이를 감안하면 오늘이 정말 끝일 수도 있습니다. 네, 끝일 수도 있죠. 뭐 반드시 돌아온다고 뭐 선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걸 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돌아오지 않을까,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죠. 네, 메이웨더는 현재까지 48승 26번의 KO로 승리를 거두고 있고, 안드레 베르토는 30승 3패 23번의 KO 승리를 거뒀습니다. 메이웨더가 오늘 베르토를 꺾고 49승을 기록하게 된다면 뭐 영화의 모델이기도 했었던 로키 마르시아노의 기록과 동률을 이루게 되는데, 한 경기를 추가하면 그 기록을 이제 넘을 수 있거든요. 넘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은퇴해서 번복하고 돌아오는 어떤 쇼 비즈니스적인 측면, 그리고 기록을 넘는 것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를 합해서 어필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메이웨더의 어떤 비즈니스 전략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흥행적인 요소도 분명히 갖추고 있고요. 네. 또 이번 경기로 이제 쇼타임과의 계약도 끝나게 되거든요. 그럼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둥지를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복싱은 이제 HBO나 쇼타임 이런 방송사들과의 계약 관계가 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참 중요하죠, 요즘 복싱에서는요. 네, 메이웨더의 경기들은 쇼타임이 계속 중계 방송을 해왔었고, 오늘이 만료가 또 되거든요. 그 다음엔 어떤 거대한 계약을 성사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복싱 팬들은 메이웨더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은퇴라고는 하지만 잠정적인 휴식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들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요. 사실 그 플로이드 메이웨더와 안드레 베르토는 진작 만날 뻔했습니다. 사실 그 2008년도에 이제 그 메이웨더가 타이틀을 반납했거든요. 그 반납한 WBC 타이틀의 홀더가 이 안드레 베르토 선수가 됐어요. 네. 메이웨더가 반납한 벨트를 이어받았고, 그리고 이제 6차 방어전에서 빅토르 오르티스에게 패하면서 타이틀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 빅토르 오르티스에게 복귀한 메이웨더가 도전해서 타이틀을 따냅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때 베르토가 빅토르 오르티스에게 지지 않고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때 그 메이웨더와의 대결이 성사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연이 두 선수 간에 있기 때문에 베르토 선수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약간 실망은 되지만 뭐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드레 베르토는 등장하고 초창기에는 뭐 피지컬도 굉장히 좋고 유연성도 훌륭한 복서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어떤 한계가 4년 전부터 좀 드러나서 최근 6경기에서 3패를 기록했단 말이죠. 그 부분들을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네, 일단 챔피언이 될 때는 굉장히 센세이션했어요. 그 어퍼컷, 양훅의 그 위력이 상당했거든요. 근데 챔피언이 되고 나서 이제 그 경기력이 약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아, 챔피언을 할 수 있는 선수지만 그 이상 가기는 어려운 선수다라는 그 한계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기대치가 많지 않았고요. 또한 최근에 이제 약간의 그 내리막길을 걸어오면서 팬들의 관심권에서는 좀 멀어졌습니다. 네. 2004년에 프로 데뷔를 해서 2010년까지 27연승 무패 기록을 세우고 있었던 안드레 베르토입니다. 하지만 빅터 오티스에게 2011년에 첫 번째 패배를 기록을 하고, 2012년, 2013년에
또 연패를 당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3패를 기록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콤비네이션 펀치 메뉴 어딘가에 아주 매서운 어퍼컷이 숨어있기 때문에 상대 선수는 굉장히 좀 경계를 해야 되는데요. 네, 그 사실 어퍼컷이라는 것은 펀치 종류 중에서 가장 터트리기가 어려운 펀치거든요. 네. 그런 어퍼컷을 참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이 안드레 베르토 선수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보면 아주 화끈합니다. 어퍼컷으로 상대 선수 얼굴에 있는 땀을 완전히 날려버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어퍼와 훅 트레이드 마크였죠. 네. 자, 그리고 플로이드 머니 메이웨더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신체 조건도 메이웨더가 베르토에게 조금 우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리치에서는 거의 10cm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 메이웨더가 극한의 아웃복싱을 보여준다는 것을 감안하게 된다면 베르토가 얼마나 오늘 메이웨더의 간격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메이웨더가 그 초창기부터 아웃복서가 아니었어요. 슈퍼패더급 챔피언 시절에는 또 굉장한 인파이팅을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은 체급을 올리면서 이렇게 위로 이제 그 경기를 치를수록 아웃복서로 좀 변모를 해가는데 오늘은 그 안드레 베르토 선수를 맞아서 본인보다 사이즈도 작고 그 충분히 인파이팅을 펼치지 않을까. 오늘은 네. 좀, 예, 마지막 은퇴 경기라고 공언한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 멋진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오늘은 좀 인파이팅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로 데뷔 이후에 커리어 내내 제대로 다운조차 당한 적이 없었던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인데요. 손 부상을 당했을 때 살짝 링 바닥을 건드리는 듯한 느낌 외에는 제대로 상대로부터 다운을 당한 적조차 없습니다. 네, 그 이제 카를로스 에르난데스와의 그 슈퍼패더급 방어전이었고요. 그거 외에는 뭐 일절의 다운이 없었습니다. 네. 그때도 뭐 한 부심만 다운으로 10대 8 채점을 했고 나머지 두 부심은 다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었거든요. 자, 플로이드 메이웨더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었던 메이웨더입니다. 하지만 그 4강전에서 석연찮은 판정 때문에 패배를 하고 담담한 인터뷰 뒤에 바로 프로 데뷔를 했는데 프로 선수가 된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메이웨더의 경기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 디에고 코랄레스와의 그 방어전입니다. 네. WBC 타이틀 6차 방어전이었는데 그때 사실 디에고 코랄레스는 IBF 슈퍼패더급 챔피언이었어요. 33전 33승 28KO. 또 메이웨더는 WBC 챔피언. 통합전 승인이 안 되는 바람에 IBF 타이틀을 내려놓고 코랄레스가 이제 WBC에 도전한 형식이었거든요. 네. 그때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에서 메이웨더가 코랄레스를 5번이나 다운시키고 10회 KO승을 거둡니다. 그때 이제 슈퍼스타로서의 어떤 잠재력을 폭발시키기 시작한 것이고요. 호야를 꺾으면서 슈퍼스타의 어떤 길로 접어들게 된 겁니다. 네. 정말 메이웨더 커리어 최고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만 2007년 오스카 델라호야에게 판정승을 거두고 또 2013년에 사울 알바레스에게 승리하고 또 올해 5월에 있었던 파퀴아오와의 세기의 대결에서 완승을 거뒀던 것들이 가장 빛나는 순간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파퀴아오에게 이기면서 12번째 세계 타이틀을 획득했거든요. 네. 이건 역시 복싱 역사상의 또 하나의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파퀴아오가 8체급 석권으로 굉장히 유명한 전무후무한 업적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만 메이웨더의 5체급 석권도 대단하거든요. 정말 대단하고요. 더 대단한 것은 5체급을 무패로 석권했다는 겁니다. 네. 정말 독특한 비즈니스 전략을 갖고 있는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입니다. 팬과 안티가 이렇게 공존했던 선수가 또 없을 거고요. 뭐 모델이나 시청률 이런 광고로 돈이 도는 호감형 비즈니스가 아니라 응원을 보내는 팬들이나 야유를 하는 안티들이 모두 메이웨더에게 돈을 써야 되는 어떤 글래디에이터형 비즈니스거든요. 정말 독특합니다. 네. 복싱, 뭐 격투기의 어떤 상품성과 이 주 수입원은 파이트 머니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대전료는 역사상 최고고요. 뭐 1년에 2경기 혹은 한 경기를 통해서도 전 세계 스포츠 스타 중에 수입 넘버1을 차지하는 플로이드 메이웨더입니다. 네, 올해는 또 압도적인 넘버1이 되겠죠. 네. 파퀴아오와 이미 천문학적인 대전료를 받으면서 경기를 한 차례 했었는데 오늘은 그 정도는 아니죠? 네, 오늘은 최소 3,800만 불이 이제 예정돼 있고요. 그 페이퍼뷰 수입에 따라서 수입은 늘어날 겁니다. 네. 자, 이제 링사이드에 있는 부심과 오늘 케니 베일리스 주심이 소개가 됩니다. 메이웨더와 6번째 경기를 갖게 되는데 지난 파퀴아오와의 세계의 대결도 이 케니 베일리스 주심이 주관했었습니다. 네, 단골이에요. 네. 메이웨더의 친척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네. 자, 지미 레논 주니어가 특유의
ladies and gentlemen, 샤우팅을 in 또 한번 attendance, 보여주겠습니다. and boxing fans joining us around the world, live from the MGM Grand in Las Vegas, it's showtime! 지미 레논 주니어의 트레이드 마크죠. 네. 쇼타임을 외치는 저 샤우팅 Introducing to you 굉장히 first the 멋있습니다. challenger on my 마이클 right, 버퍼의 fighting It's out of the ready, red Get corner, Ready to Rumble, wearing white 이 trunks with 목소리는 black and 아예 뭐 silver 상표 trim, 등록이 돼 있다고 하는데 fighting out of 그에 the 못지않은 red 지미 corner, 레논 주니어의 by way It's of Showtime이었습니다. 쌍벽을 이루고 있어요. 네. 오늘 복싱 인생에서 최고의 기회를 맞은 안드레 베르토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많은 기대를 모았던 베르토긴 합니다만 메이웨더 같은 선수와 붙을 기회는 또 없었거든요. 없었죠. 또 천문학적인 이런 400만 불이라는 거금을 받기는 쉽지 않은데 오늘 정말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네. 총 30승 3패를 갖고 있는 안드레 베르토입니다. 심지어 베르토 선수는 별명도 없어요. 보통은 복서들이 하나 정도는 별명을 만들어서 갖고 다니는데 안드레 베르토 특이하죠. 상황이고요. And tonight he bids farewell to competition in the ring. Wearing black trunks with gray trim, fighting out of Las Vegas, Nevada, he weighed in at a ready 146 pounds. In a remarkable career spanning 19 years, his record stands at 48 wins, no losses, 26 wins coming by way of knockout. Making his 26th world title appearance, please welcome the current WBC and WBA welterweight and super welterweight champion of the world. Here is boxing's future Hall of Famer, the undisputed top attraction and pound for pound superstar. Ladies and gentlemen, introducing the sensational and undefeated 5-weight division champion of the world, the one and only Floyd Money. 자, 저희가 지미 레논 주니어 특유의 목소리, 특히 메이웨더를 소개하는 것은 거의 노래에 가깝기 때문에 현장감을 그대로 전해드리기 위해서 좀 기다렸습니다만 굉장히 기네요. 수식어가 정말 많이 따라붙죠. 오늘은 특히 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플로이드 머니 메이웨더가 소개됐습니다. 자,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뭐 전 세계에 또 보도가 되기도 했었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프로 데뷔에서는 전혀 딴판의 이미지로 각인이 됐고 천재적인 파이터, 신의 경지에 오른 아웃복싱을 보여주면서 커리어의 마지막 순간까지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주 세밀한 방어와 정교한 카운터를 주무기로 하고 있는 플로이드 메이웨더. 어떤 메이웨더 가문의 메이웨더 시니어나 삼촌 로저 메이웨더가 갖고 있었던 복싱 철학의 극치를 이 메이웨더 주니어가 완성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가문의 영광을 이룬 것이죠. 네. 로저 메이웨더도 참 대단한 두체급 세계 챔피언이었거든요. 복싱 팬들이 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만 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없는 선수가 바로 이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입니다. 자, 이제 1라운드 공이 잠시 후에 울리겠습니다. 네.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의 49번째 경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1라운드입니다. 안드레 베르토와 플로이드 메이웨더. WBC, WBA 웰터급 3개 타이틀 매치 시작됐습니다. 어우, 메이웨더가 강하게 한번 붙여보는데요. 번개 같은 스피드. 잽이 정말 빠르고 정확합니다. 네. 눈 깜빡할 사이에 엄청난 펀치를 날렸던 플로이드 메이웨더. 자, 여전히 가드를 내린 채로. 자, 지금은 좀 올렸습니다. 자, 랩 훅. 자, 빠르게 때려보는 메이웨더. 자, 바디샷 노려봤습니다. 다시 한번 가벼운 왼손잽을 날려보고 있습니다. 빠르게 라이트 카운터 메이웨더. 메이웨더가 오늘은 전혀 아웃으로 도울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처음부터 맞부딪혀 치고 있는데요.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데요. 오늘 복싱 팬들에게 KO가 양쪽 어디선가 나올 것이다 라고 고언까지 했었던 메이웨더거든요. 아마도 KO가 나오지 않을까 많은 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메이웨더가 마지막으로 KO 승리를 거뒀던 것은 4년 전 2011년 오티스와의 경기였습니다. 네, 빅토르 오르티스 그 선수였죠. 네. 또 오르티스가 베르토 선수를 이긴 선수였고요. 그렇습니다. 자, 바로 카운터 노려보는 메이웨더. 정말 빠릅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슈퍼 미들급, 슈퍼 패더급 경기들을 봤었는데 빠르고 아주 또 힘있는 경기들이긴 했습니다만
메이웨더의 스피드를 보니까 눈이 좀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네. 용수철이 정말 통통 튀는 듯한 그런 메이웨더의 그 다이나믹한 움직임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슬로우 모션 없이는 이 메이웨더의 진가를 또 확인하기가 어려운데요. 빠르게 왼손으로 때려보는 메이웨더. 자, 레프트로 건드리고 피하는 메이웨더입니다. 다시 한번 레프트 바디샷, 라이트 훅. 접근전. 외려 베르토가 클린치를 하고 주먹을 끼고 놔주질 않네요. 네. 라이트 어퍼컷 한 방에 있는 베르토입니다. 메이웨더도 잔뜩 경계를 해야 될 텐데요. 베르토의 훅과 어퍼컷은 정말 조심해야 될 대상입니다. 네. 한 번에 상대를 눕힐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는 베르토입니다. 자, 일단 로프를 등진 상태에서 메이웨더. 로프나 코너를 등에 쥐더라도 메이웨더 같은 경우에는 불리한 느낌을 갖지 않게 하는 불가사의한 선수인데요. 네, 전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불안한 그런 그 느낌을 주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또 쉽게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빠르게 들어갔던 메이웨더의 카운터. 빠르게 피해내는 메이웨더. 자, 베르토가 접근합니다만 메이웨더 그대로 펀치를 빤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메이웨더가 잽을 2단으로 피하네요. 네. 한번 물러서고 또 물러서네요. 그 상태에서. 오늘따라 더 빨라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앞선 경기들의 비교를 해서 그런가요? 네, 빠르게 휘둘러보는 베르토. 하지만 메이웨더가 피해냅니다. 다시 한번 카운터 노려봤던 메이웨더. 하지만 닿지 지금 않았습니다. 슬쩍 피하고 라이트를 치는 그 전매 특허가 나왔는데요. 네. 맞히지 못했어요. 1라운드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메이웨더의 스피드를 감상할 수 있었던 1라운드였는데 그야말로 혼자서 빨리 감기 하고 있습니다. 메이웨더의 어떤 그 기량은 참 아름답습니다. 네, 사실 그 스피디한 그 몸동작이라든지 잽, 그런 펀치, 또 디펜스 등은 그 교과서를 좀 뛰어넘는 것 같아요. 네, 누가 봐도 저걸 쫓아하지 못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뭐 메이웨더를 파퀴아오와 비교하면서 복싱계의 어떤 금수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뭐 금수저라고 확실히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타고난 복싱 집안이긴 합니다만 또 어려운 어린 시절이 있었고 하지만 그 타고난 실력을 어마어마한 훈련으로 현재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본인의 노력입니다. 네. 그 처절한 노력이 없이는 저렇게 그 대성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스피드와 신체 능력은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는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 파운드 포 파운드 킹, 그리고 페이퍼뷰 킹 메이웨더. 이제 2라운드에 돌입합니다. 베르토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경기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주먹이 너무 안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 잽을 던져줘야 됩니다. 2라운드는 한번 오프닝 펀치를 날려봤던 베르토. 좋았어요. 자, 빠르게 엉킵니다. 다시 한번 클린치. 네, 선제 공격을 해야죠. 네. 베르토가 지금 좋았습니다. 베르토 이번 들어갔고요. 바디샷 노리부는 메이웨더. 참 잽으로 보디를 편안하게 치네요. 메이웨더가. 자, 레프트로 빠르게 치고 빠지는 메이웨더였고요. 이제 상대의 펀치 속도를 완전히 머릿속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뒤엉킨 상태. 근접전. 베일리스 주시면 아직 멈춰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클린치. 슬슬 물러나면서 레프트 잽. 자, 먼저 주먹을 던지는 쪽은 메이웨더죠. 네. 베르토도 주먹을 좀 많이 내야 되는데요. 이 톡 쏘는 채찍 같은 펀치를 계속 레프트로 날리고 있는 메이웨더. 현재까지는 레프트 잽 싸움만을 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트가 거의 들어가지 않았던 두 명의 선수입니다. 역시 안드레 베르토도 레프트 잽. 자, 코너에 몰리면 빠져나오든가 아니면 이렇게 쉽게 또 상대를 클린치해서 그 방향을 바꿔놓거든요. 네. 파키아오와의 세계의 대결에서는 너무나 많은 클린치가 벌어졌기 때문에 뭐 프리허그 싸움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긴 했습니다만 저걸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도 또 기술이죠. 기술이죠. 저때 좋은 펀치를 맞게 되면 경기와 그 결과가 직결이 됩니다. 네. 복싱이 허용하는 모든 룰에 최적화되어 있는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입니다. 자, 왼손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베르토도 들어갈 듯 하다가 제대로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베르토에게 상당히 유리한 자세거든요. 네. 자, 베르토 간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메이웨더 다시 한번 클린치. 메이웨더가 베르토를 유인하네요.
링 근처에서 공격을 유도하고 있는데 제대로 맞추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레프트 잽으로 계속 거리를 만들면서 레프트 훅 살짝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베르토 받아칩니다. 메이웨더 피해내면서 빠른 펀치. 베르토의 잽도 상당히 강하고 빠르거든요. 네, 지금 레프트 잽 좋은 거 맞췄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라이트까지 응수를 해봤는데요. 살짝 스쳐 맞았습니다. 또 코너에 메이웨더가 몰려 있어요. 네, 코너에서 빠르게 더킹 동작으로 빠져나오는 메이웨더. 그리고 다시 한번 라이트로 응수합니다. 레프트 피해내면서 메이웨더 카운터 노립니다. 네, 카운터 들어가는 순간 2라운드에 공이 울렸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빠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도 남은 힘으로 팬 서비스를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유가 있다는 것인데 그야말로 혼자서 매트릭스 찍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펀치들이 날아오더라도 빤히 보면서 피해내고 있는 플로이드 메이웨더인데요. 오늘 은퇴 경기라 팬 서비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 와 있는 18,000명의 팬들 중에서 메이웨더가 진짜 오늘 마지막 경기를 갖는 것이다 라고 믿는 팬들이 어느 정도 비율일지는 궁금합니다만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주 적은 비율이지 않을까요? 네. 과거에 49연승 무패 신화로 마감을 했었던 로키 마르시아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른 나이 31살에 은퇴를 하고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나이 30살이면은 굉장히 연로한 그런 때였습니다. 지금 네.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벌써 60년 정도 전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때의 신체 능력과 지금의 신체 능력은 단순한 수치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메이웨더 빠르게 받아치고 있는 3라운드입니다. 자, 베르토. 자, 레프트 잽 들어갔고요. 자, 빠른 펀치를 꽂아놓고 있는 메이웨더. 베르토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유의 로프를 등에 진 상태에서 자, 지금이 베르토는 찬스예요. 네, 코너에 몰아넣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클린치. 이 케니 베일리 수심의 클린치 떼어놓는 능력도 참 대단하죠. 벌써 여러 차례 메이웨더 경기를 네. 했기 때문에 아마 익숙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4번의 펀치가 레프트에서 빠르게 왔습니다만 메이웨더 피해내고 바디샷. 다시 한번 바디샷. 자, 레프트 그리고 라이트. 맞지 않고 상대를 공략한다는 것, 복싱에서 그만큼 환상적인 것은 없는데요. 네, 메이웨더가 최고로 근접한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상대의 펀치를 숄더롤로 무력화시키기도 하고 엄청나게 빠른 몸동작으로 더킹과 스윙으로 상대의 펀치는 모두 이제 빗나가고 마련인데요. 네, 다 흘려버리죠. 눈앞에서 흘려버리고 자신은 펀치를 또 치게 되는데 네, 빠르게 때려봤던 베르토 하지만 피해내는 메이웨더입니다. 베르토 저런 공격이 필요해요. 지금 맞진 않았지만 저런 롱훅 자주 쳐줘야 됩니다. 자, 눈으로 보기에도 이렇게 빠르니 저 링에서 경기를 같이 하는 선수들은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네, 그야말로 손은 눈보다 빠르다라는 말이 메이웨더에게는 또 적용이 되고 있는 건데요. 다시 한번 케니 베일리 주심이 떼어놓습니다. 네, 빠르게 좌우 연타 때려봤던 메이웨더. 자, 라이트 카운터. 자, 땅에 손이 좀 닿는 모습이 네, 있었는데요. 스텝이 꼬이면서 슬립 다운입니다. 네. 주먹이 얹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메이웨더는 19년 동안 다운조차 당한 적이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뭔가 손을 짚는 장면이 나오니까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가 술렁였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동요가 되고 있죠. 네,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는 3라운드의 베르토. 빠르게 더블 펀치. 다시 한번 더블 펀치 그리고 라이트. 하지만 메이웨더 닿지 않았습니다. 클린치. 라이트 훅 아까웠습니다. 베르토 선수의 아주 롱훅이었었는데요. 네, 베르토 선수가 장기인 어퍼커트를 지금 칠 기회조차 포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르토의 어떤 컨비네이션 블로우 중에서 어퍼컷이 어느 타이밍에 나오느냐가 상대에게는 공포의 대상인데 메이웨더는 그런 컨비네이션 블로우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예 주먹조차 지금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역시 오늘도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한 비슷한 양상대로 경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38살의 무패 복서 메이웨더의 회피 능력은 여전히
전혀 녹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메이웨더가 지금 이 경기를 끝으로 은퇴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경기력을 봤을 때 너무 아까운 일입니다. 사실 지금 몇 년 더 충분히 세계 정상, 최정상의 자리에서 그 싸울 수 있는 운동 능력이 있거든요. 자, 지금도 피하면서 살짝 라이트를 노리다가 슬립 다운이 일어났는데요. 그래도 캔버스를 글러브로 짚는 모습을 보는 것도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메이웨더. Make sure you keep your hands up, okay? 보통 메이웨더가 1년에 2경기 정도를 갖는다고 볼 때 은퇴를 하고 또 번복하고 돌아올 때까지도 시간이 충분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1, 2년 또 1년 안, 뭐 2년 안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뭐 한 3년 내로만 돌아온다면 충분합니다. 뭐 파퀴아오와의 재대결, 그리고 한국계 카자흐스탄 복서 골로프킨과의 대결이 성사되길 바라는 복싱 팬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만일 성사된다면 꿈의 대결이죠. 네. 다시 한번 케니 베일리스 주심이 두 선수를 떼어놓습니다. 자, 베르토 트리플 펀치 모두 피해내는 메이웨더. 베르토가 약이지 몰랐어요. 네. 전혀 닿지 않고 있는 메이웨더거든요. 그리고 빠르게 왼손제 뻗어보고 있습니다. 좌우 연타해봤던 베르토, 클린치로 힘을 빼놓고 있는 메이웨더입니다. 네, 다시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네, 레프트. 자, 지금은 소득이 좀 있을 것인지. 오늘 공격 중에 가장 좋았습니다. 네, 4라운드에서 뭔가 보여주는 베르토. 다시 한번 라이트. 자, 로프 쪽으로 몰아넣고 베르토가 뭔가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어오는데요. 메이웨더는 자신 있게 피하는 모습이에요. 네, 흘려낼 채비. 지금 메이웨더는 카운터 한 방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베르토가 계속 공세로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한 방을 노리고 있지만 그 타이밍이 적절치 않네요. 주먹을 뻗을듯 하다가 또 속이고 다른 쪽 손을 뻗고 있는 메이웨더인데요. 바디 공격. 이 아무튼 케니 베일리스 주심의 스탑은 우리 복싱 팬들도 잊을 수 없는 목소리가 됐습니다. 네, 자주 듣게 되니까요. 네. 베르토 선수가 현재까지는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네. 타이밍을 계속 뺏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베르토인데요. 뒤엉킵니다. 네, 라이트 들어가는 라이트 메이웨더. 충격 받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베르토가 붙잡고 늘어집니다. 다시 한번 레프트 메이웨더 피해내고요. 경기장의 술렁입니다. 큰 펀치가 아주 번개같이 적중을 했는데요. 네. 자, 그대로 흘려버리고 있는 메이웨더고요. 자, 베르토의 펀치를 읽으면서 이제 카운터를 노리고 있습니다. 메이웨더. 다시 한번 클린치. 자, 몰아놓고 베르토가 먼저 껴왔네요. 네. 뭔가 이제 들어가다 맞을 것 같은 느낌 때문인 거죠. 그렇겠죠. 뻗어보는 베르토. 메이웨더 서서히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프트 뻗어봅니다. 다시 한번 클린치. 베르토가 좀 더 과감한 공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유리한 자세에서 먼저 클린치를 하는 그런 상황은 결코 옳지 않거든요. 메이웨더의 스피드를 너무나 의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레프트 들어가 봤던 메이웨더. 몇 초 남지 않았습니다. 4라운드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4라운드에서는 베르토의 옆쪽 얼굴에 메이웨더의 훅이 들어갔거든요. 네, 이번 라운드는 오늘 경기에서 가장 그래도 그 스파크가 튀었던 그런 라운드입니다. 네. 자, 여기서는 베르토의 역시 펀치를 맞지 모두 않네요. 피하고 비껴내고 그야말로 매트릭스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메이웨더였고요. 웃고 있죠. 네. 이게 이제 상대를 더 자극하는 건데요. 참 메이웨더 대단하네요. 자, 요 장면입니다. 살짝 라이트. 건드리고 라이트 돌아 들어갔습니다. 어깨 쪽으로 막혀서 제대로 펀치가 적중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앞면에 얹히긴 했는데 네. 커버 위를 흘러서 들어갔네요. 메이웨더가 너무나 잘하는 숄더롤, 오히려 베르토의 어깨에 살짝 스치면서 좀 비껴맞고 말았습니다. 네, 숄더롤이 자연적으로 돼버렸죠. 네. 자, 4라운드까지 여전히 프리티보이 얼굴을 유지하고 있는 플로이드 메이웨더. 하지만 베르토도 큰 충격은 받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판정으로 갔을 때 베르토가 쉽지 않다고 본다면 모험을 거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만일 오늘 이 경기에서 베르토 선수가 승리한다면 마이크 타이슨과 제임스 더글러스 그 경기를 뛰어넘는 이변이 연출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카운터 노려봤던 메이웨더. 빠르게 들어가는 베르토고요. 복부 공격하는 메이웨더. 자, 근접전 펼치고 있습니다. 저런 경우에는 빨리 브레이크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베르토의 왼손이 계속 메이웨더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데 네. 계속 경기를 시키네요. 자, 베르토 다시 한번 선수 근접전. 예, 좀 더 거칠게 몰아붙일 필요가 있어요. 빠르게 피해내면서 메이웨더 바디샷. 또 한 번 뒤엉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베르토가 바디샷 노리면서 엉킨 것을 풀어내려고 하는데요. 자, 코너에 몰아넣고 복부 공격. 자, 4라운드의 그 스파크가 다시 한번 연출되길 바랬는데 네, 아직은 미지근합니다. 서로 클린칭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히려 베르토가 껴안는 모습이 더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외려 더 몸을 사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들어가다가 분리하면 카운터를 맞기 전에 좀 껴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훨씬 유리한 자세지 않습니까? 네. 자, 코너에 몰아넣고 때려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디샷 잡아놓고 때리는 메이웨더입니다. 베르토 자신도 정말 답답하겠죠. 본인은 펀치를 때리고 싶지만 그걸 뭐 메이웨더 허용해주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이 이제 악몽을 꿀 때 가끔 나오죠. 막 그렇죠. 주먹을 날리는데 전혀 맞지 않는 느낌. 네, 허공에 이제 대고 휘두르는 꿈꿀 때 그럴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레프트 메이웨더. 여전히 현란한 푸더크를 보여주고 있는 플로이드 메이웨더입니다. 메이웨더의 저 디펜스 능력 정말 역사상 최고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빠른 스피드, 순발력, 디펜스 하나만을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위대한 복서가 맞습니다. 네. 수비적으로도 아주 위대한 복서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메이웨더와 비견될 만한 선수는 어떤 선수를 줄 수 있을까요? 뭐 여러 선수들이 있었죠. 뭐 니콜리노 로체라는 그 언터처블이란 별명을 가진 선수도 있었고요. 네. 또 가깝게는 미국의 퍼넬 위테커, 그 라이트급과 웰터급을 지배했던 선수고요. 또 에우세비오 페드로사, 또 세체고를 제패했던 윌프레도 베니테스, 장정구가 꺾었던 일라리오 사파타, 뭐 네. 이런 선수들이 수비의 또 귀재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베르토 쪽에서 레프트가 좀 로우 블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메이웨더가 좀 고통스러워하면서 베르토에게 거기 때리지 마라 이런 표시를 해줬습니다. 이 경기가 얼마짜리 경기인데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그런 눈빛을 보내네요. 네. 여전히 매끈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 플로이드 메이웨더. WBC 타이틀은 5번째 방어전이 되겠고 WBA 타이틀은 3번째 방어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WBC 타이틀은 2011년도에 빅토르 오르티스를 꺾었을 때 그 타이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야말로 가운데 중자 중량급 역사상 최강의 복수라고 볼 수 있는 메이웨더인데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자, 베르토가 호기롭게 들어가보는 6라운드 초반입니다. 메이웨더 받아주고 있는데요. 여전히 옆구리 바디샷 노려보는 베르토. 메이웨더는 계속 흘려보냅니다. 베르토는 뭔가 경기를 제대로 풀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메이웨더 라이트. 라이트 좋았어요. 라이트가 베르토의 얼굴에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떼어놓으면서 서서히 다시 한번 반격 기회. 메이웨더 모두 피해냅니다. 메이웨더도 한 대 맞았거든요. 네. 다시 한번 라이트. 자, 바디샷 그리고 레프트 라이트. 바디 다시 한번. 좋았습니다. 네. 메이웨더가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는 6라운드입니다. 자, 베르토가 들어가니까 이제 메이웨더에게 틈이 또 더 보이는 건데요. 네, 바디에 4번의 연타를 퍼붓네요. 네. 네, 베르토가 저렇게 과감하게 공격할 필요가 있어요. 본인이 맞겠지만 그래도 그때 찬스가 생길 빈틈을 노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레프트 어퍼컷 그리고 라이트. 자, 장내가 시끌시끌해졌죠. 그렇죠. 자, 6라운드의 불꽃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베르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메이웨더가 받아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메이웨더 자 물러나면서 베르토의 간격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레프트 잽을 가볍게 던지면서 베르토를 자극합니다. 라이트 자 이번엔 카운터가 좀 통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베르토의 공격이 좋았어요. 네 번개 같은 바디샷. 마이다나가 했던 것처럼 좀 더 과감하게 훅을 베르토가 쳐줄 필요가 있어요. 마이다나의 그 각도 없는 훅이 메이웨더를 상당히 괴롭혔지 않습니까? 네 아주 저돌적인 묻지마 펀치가 막 나왔었는데요. 그렇죠. 마치 메이웨더를 폭행하는 듯이 위에서 내리찍는 펀치도 있었고요. 그런 예측 불허의 모습이 베르토에겐 또 필요합니다. 네, 그런 그 정형화된 것 말고 변칙적인 공격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클린치. 자 레프트. 자, 빠른 레프트 그리고 라이트 카운터. 메이웨더 비껴 맞았습니다. 바디샷. 강하고 빠른 잽을 메이웨더가 구사하기 때문에 베르토도 메이웨더의 잽이 나올 때 공격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라이트 훅 그리고 레프트로 좋았어요. 한번 질러봤던 베르토인데요. 피해내는 메이웨더. 자 레프트 구석에 몰아넣고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메이웨더. 또 클린치합니다. 네. 몰아놓고 본인이 클린치를 하네요. 베르토 선수 참 답답한 마음이 있네요. 자 라운드에 공이 울렸습니다. 베르토도 어느 정도는 좀 저돌성을 보여줬던 라운드인데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저돌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코너에 몰아놓고는 뭐 본인이 이제 펀치를 칠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런지 네. 본인이 먼저 클린치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자꾸 눈에 띄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레프트는 레프트 훅이 좋았고요. 들어갔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바디 레프트. 네, 보디를 4연타로 쳤었죠. 네. 4번 연속 보디에 히트시키는 그 메이웨더의 참 연타가 눈부신 것이 위아래 강약 이걸 다 조절해서 친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대가 팔을 한 번쯤 뻗을 때 4번의 연타를 복부에 쏟아부었던 메이웨더입니다. 저렇게 펀치를 치기 때문에 그 점수를 채점하는 부심들은 메이웨더에게 점수를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이제 7라운드가 시작됩니다. 메이웨더의 49번째 경기의 절반이 지나갔고요. 네 메이웨더 다시 한번 흘려버리고 있습니다. 받아치는 메이웨더. 자 레프트 위아래로 때려보는 베르토. 오히려 메이웨더는 이제 코너 쪽에 박혀 있을 때가 더 편안해 보입니다. 네 편안하게 코너와 로프를 등에 진 상태에서 상대를 자신의 페이스로 몰아넣고 있는데요. 자, 베르토 선수가 지금 어쩌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메이웨더의 잽이 나오는 순간에 같이 펀치를 뻗어줘야 됩니다. 지금 좋았어요. 네. 다시 한번 메이웨더 등진 상태에서 자 건드리고 팔이 다시 한번 뒤엉킵니다. 베르토가 너무 한 방의 펀치를 적중시키려고 생각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적중되지 않더라도 여러 발의 훅을 쳐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메이웨더가 한 방의 펀치를 잘 맞지 않는 선수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연타가 필요합니다. 접근하는 베르토. 메이웨더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라이트 훅. 메이웨더의 경기를 보다 보면 이렇게 뒤엉키는 장면이 워낙 자주 연출되고 있는데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네. 상대가 들어오다가 메이웨더는 이제 옆으로 빠져나가면서 잡게 되니까요. 계속 클린치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다 피하는 메이웨더인데요. 참 맞질 않네요. 네. 저렇게 가드를 내린 상태에서 얼굴이 노출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의 펀치를 바라보면서 피하거든요. 지금 레프트. 네. 가볍게 건드리고 있는 베르토입니다. 참 놀라운 몸놀림이에요. 공격이 좀 메이웨더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공격이 너무 안 나옵니다.
다시 한번 케니 베일리 주심이 경기를 멈춰 세웁니다. 자, 또 한 이제 번 클린치. 메이웨더가 가드를 완전히 내리고 도발을 하는데요. 네. 저럴 때 메이웨더가 카운트를 많이 칩니다. 들어오라고 초대해놓고는 상대가 들어오면 먹이거든요. 네, 카운터가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다시 한번 카운터 노리는 메이웨더. 그리고 자세 라이트. 바뀌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라이트로 응수하고는 자세 메이웨더 바뀌었어요. 레프트. 레프트 들어오는 베르토인데요. 메이웨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베르토의 오버핸드 라이트가 여러 차례 나가는데 네. 제대로 적중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지금은 공이 울린 상태에서 좀 신경전을 보이고 있는 베르토와 메이웨더인데요. 7라운드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베르토 선수가 화가 좀 난 것 같습니다. 네, 약 오르죠. 약 오르죠. 많이 오르죠. 상대는 웃고 있고 자신의 펀치는 잘 맞지 않고. 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냉정을 찾아야 합니다. 그동안 메이웨더 커리어에서 메이웨더를 그나마 가장 많이 괴롭혔던 것이 사우스포를 쓰는 왼손잡이 잽 주다였는데, 네, 잡주다 선수 경우에는 그래도 효과적으로 메이웨더를 많이 공략했었거든요. 네, 근데 잡주다와 싸울 때보다 지금 메이웨더는 더 성장했어요. 디펜스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그때보다 압도적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좀 괴롭혔던 것이 마르코스 마이다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마이다나가 1차전에서는 아주 선전을 했고요. 네. 그런 저돌적인 모습, 또 피지컬적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모습이 베르토에게 필요할 것인지. 이제 8라운드가 시작됩니다. 메이웨더의 풋워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마흔아홉 번째 경기에서는 KO 승을 노릴 것이다. 메이웨더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많은 이제 복싱 팬들과 전문가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그 모습이 비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레프트 들어갔고요. 자, 모두 피하는 메이웨더입니다. 신의 경지에 이른 회피 능력을 여전히 과시하고 있습니다. 팔을 완전히 축 늘어뜨린 채로 상대가 들어오길 기다려줍니다. 베르토 선수 잘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계속적으로 잽을 뻗어주면서 접근을 해야 돼요. 네. 아, 받아치는 메이웨더. 다시 한번 클린치. 자, 베르토가 먼저 공격이 많아지니까 메이웨더가 바로 받아치죠. 네, 콤비네이션 블로를 응수하고 있는 메이웨더. 바디샷. 다시 한번 바디. 그리고 자, 오버헤드 블로우. 라이트 들어가 봤는데요. 메이웨더 정타를 잘 맞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가드를 내리고 로프가에서 도발을 하는데요. 자, 가벼운 펀치 그리고 레프트까지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베르토도 얼굴에 미소를 띠고 같이 도발을 하는데요. 아, 조금 전에 미소였나요? 네,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우 선수는 지금 관중석에서 야유가 나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야유가 나올 만한 그런 내용이에요. 현재 네. 8라운드인데 아직까지 뜨겁게 달아오른 적이 몇 번 없거든요. 메이웨더가 좀 적극적으로 경기에 임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다시 한번 몸이 뒤엉킨 채로 접근전. 베르토가 평상심을 잃게 되면 메이웨더에게 공격을 허용할 그럴 여지가 많아집니다. 네. 지금 링사이드에 보면은 미소를 띠면서 지켜보는 관중도 꽤 되거든요. 그렇죠. 베르토. 자, 메이웨더 라이트. 자, 바디샷 그리고 피합니다. 거의 맞지 않는 메이웨더입니다. 네. 거의 뭐 총알을 피하는 것 같은 메이웨더인데요. 8라운드가 이렇게 종료됩니다. 메이웨더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나요? 오늘 경기에서는 좀 화끈한 인파이팅을 기대를 했었는데 뭐 기대에는 좀 못 미치지만 그 메이웨더의 어쨌든 그 디펜스 능력
정말 깔끔한 그 복싱 경기 운영 능력은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르토 입장에서는 최대한 접근전을 펼쳐야 되는데 오히려 접근했을 때 메이웨더의 카운터를 경계한 나머지 자신이 클린치를 하는 장면도 많이 연출이 되고 있고 네, 여러 차례 있었고요. 네. 메이웨더의 간격 안에서 뭔가 자신의 펀치를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베르토가 너무 펀치의 적중률을 높이려 하고 있어요. 한 방을 뻗었을 때 그걸 꼭 맞추려고 펀치를 내다 보니까 오히려 손 숫자도 적어지고 더 못 맞추게 되거든요. 여러 차례 연타를 퍼붓게 되면 그 사이에 그 공간도 나오고 메이웨더도 분명히 그 찬스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 베르토에게도 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좀 과감한 공격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네요. 복싱 팬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얄미운 모습을 갖고 있는 메이웨더입니다만 채점표가 이 선수의 실력을 또 말해주거든요. 뭐 현재 룰 하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클린치 9라운드 시작되자마자 뒤엉킵니다. 베르토도 왼손을 지금 완전히 가드를 내리고 잽을 뻗죠. 네. 자, 베르토의 왼손 크게 여쳤습니다. 다시 한번 라이트 훅. 자, 메이웨더 피하면서 다시 한번 뒤엉킵니다. 자, 레프트 라이트 연타. 자, 근거리에서 때려봤던 메이웨더고요. 바디샷 시도. 메이웨더는 딱 라운드에서 포인트를 딸 만큼만 주먹을 뻗어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끝나더라도 메이웨더는 뭔가 힘이 잔뜩 남아있는 듯한 뭐 다이어트 복싱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이런 12라운드 경기를 한 두세 번 정도 뛸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메이웨더 레프트 크게 여칩니다. 근접전. 빠르게 휘둘러보는 베르토. 베르토가 계속 괴성을 지르면서 펀치를 내뻗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그런 그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레프트 좋았어요. 라이트 크게. 하지만 메이웨더 일단 피해냅니다. 자, 베르토의 저런 과감한 공격은 돋보입니다. 그러나 너무 못 맞히네요. 네. 메이웨더의 수비가 너무 좋습니다. 특유의 어퍼컷 시도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어퍼컷을 제대로 터뜨릴 만한 그런 그 빈 공간이 없었거든요. 네. 오히려 근거리에서 메이웨더가 어퍼컷을 좀 시도하고 있고요. 베르토가 훅을 주로 쓰는 선수다 보니까 원투에 대한 대비를 메이웨더가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양손으로만 카바를 올리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훅을 얻어맞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설전으로 이어지는데 저건 좋지 못하죠.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두 선수인데요. 복부 공격 시도하는 메이웨더. 다시 한번 라이트, 레프트, 그리고 피해내는 베르토. 네, 약간의 타격을 입혔습니다. 아, 베르토가 흥분하면 그게 메이웨더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네. 9라운드도 10여 초가 남아 있습니다. 빠르게 들어갔던 베르토. 메이웨더 탈출합니다. 네, 로프 쪽으로 아주 던져봤던 베르토인데요. 9라운드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과거에 메이웨더의 상대 중에서는 워낙 성질이 나니까 로프 밖으로 막 던지려고 했던 선수들도 좀 있었거든요. 많았죠. 관중들이 또 많이 야유를 하기 시작하네요. 네. 이 경기를 보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와 있는 관중도 상당한데요. 그렇겠죠. 물론 세기의 대결과 비교하게 되면 티켓 가격이 6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자, 메이웨더의 가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같이 입장한 딸이죠. 네. 이아나 메이웨더인데요. 아빠의 49연승을 이제 확신하고 있는 것인지요? 아빠의 그 링에서의 경기를 지켜보는 아이들의 모습이 참 천진난만합니다. 네. 아빠가 잘 맞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아주 마음 편히 볼 것 같아요. 보통 격투기를 하는 선수들은 가족들, 그리고 특히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원치 않을 가능성도 높은데, 그렇죠. 메이웨더는 워낙 전혀 맞지 않는 선수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마치 소풍 온 것처럼 편안하게 관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10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자, 베르토 선수의 9라운드 공격은 인상적이었어요. 네. 물론 그렇다고 포인트를 땄다든지 뭐 메이웨더에게 충격을 주지는 못했지만 그 저런 공격이 필요합니다. 좀 더 예측할 수 없는 공격 패턴이 필요한 안드레 베르토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로프를 등지고 코너 쪽으로 몰린 메이웨더입니다. 모두 피해내고 있습니다. 자, 다 피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회피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메이웨더. 자, 이제 회피 능력을 충분히 보여줬거든요. 공격 능력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네. 뭔가 계속 얘기하죠. 예, 계속 설전을 하고 있는데 네. 참 감정적으로 링 위에서 왜 저럴까요? 자, 주먹 싸움을 하지 않고 말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베르토도 뭔가 떠들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네. 물론 복서들이 대부분 조용히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은퇴 경기에서 100분 토론을 하는 것은 좀 이상하거든요. 결국 베일리스 주심이 경기를 중단시키네요. 네. 네. 말 그만해라라고 하고 있는 베일리스 주심입니다. 잡담 금지가 선언됐습니다. 참 복싱 외적으로 정말 많은 이슈를 던져주는 메이웨더입니다. 네. 레프트. 레프트 그리고 라이트 들어가봤던 베르토. 자, 메이웨더가 피해냅니다. 다시 한번 클린치. 베르토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공격하니까 좋습니다. 네. 자, 저돌적으로 좀 들어가 보는 베르토인데요. 메이웨더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대로 피해내면서 이번에는 자, 타격을 좀 입히려고 했었던 베르토입니다만 방어하는 메이웨더. 베르토가 계속적으로 잽을 내면서 전진을 하기 때문에 메이웨더도 공격을 못하고 있어요. 네. 자, 레프트로 계속 응수해봤던 메이웨더. 자, 팔을 축 늘어뜨린 채로 상대가 들어오길 기다리는 메이웨더입니다. 다시 한번 클린치. 상대의 펀치 궤적과 속도와 위치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메이웨더입니다. 정타를 하나도 맞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베르토 선수의 펀치도 상당히 빠른 펀치거든요. 네. 오늘 상대 펀치의 적중률 최소치에 도전을 하는 것인지 메이웨더 거의 뭐 상대의 펀치가 자신의 몸과 얼굴에 맞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은퇴 경기에서 정말 디펜스의 모든 것을 보여주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10라운드가 끝났는데 두 선수는 여전히 설전 그리고 자신의 코너를 좀 찾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베르토가 메이웨더의 코너로 가려고 했죠. 네. 지난 세계의 대결에서 미국 국가를 불렀던 지미 폭스가 또 와 있고요. 국가를 불렀다가 참 많은 그 봉변을 당했다고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네. 그 옆에 레오 산타크루즈 선수도 있네요. 자, 모두 피하고 레프트 훅. 자, 완벽한 수비 능력을 역시 느리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베르토가 참 수많은 잽과 펀치를 던졌는데 정타가 제대로 들어가질 않았어요. 자, 이제 11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좀 쌀보리 게임 느낌이었는데 예, 이제는 좀 그렇습니다. 보여줬으면 하는데요. 19년의 커리어를 마감할 수도 있는 날인데요. 자, 좀 본인이 은퇴 경기라고 표명한 만큼 네. 좀 더 이렇게 공격적인 과감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메이웨더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강하게 들어가 보는 안드레 베르토. 뒤엉킵니다. 물론 메이웨더가 베르토를 압도할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경기 전에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압도보다는 좀 깨끗한 그 파이팅을 통한 그런 주먹 교환이 좀 일어날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뭐 파키아오전보다 더한 어떤 그런 그 디펜스가 더 부각되는 그런 경기를 메이웨더가 보여주고 있어요.
전투력에서 또 파키아오와 메이웨더만큼의 차이보다 훨씬 더 간격이 벌어져 있는 선수들이 랭킹이기 때문에 그렇죠. 베르토가 파키아오보다 더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들어가는 메이웨더. 자, 레프트. 네. 어퍼컷도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레프트. 정말 빠른 펀치를 보여줬던 메이웨더입니다. 자, 저런 빠른 몸놀림, 좀 전에 보여줬던 그 빠른 펀치로 좀 연결을 시킨다면 좋을 텐데요. 상대방이 먼저 공격해오기만 한 메이웨더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 빈틈을 항상 노려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먼저 손장 공격을 잘 안 합니다. 자, 레프트 더블 펀치로 들어가봤던 베르토고요. 다시 한번 뒤엉켜 있습니다. 코너와 로프를 등진 상태가 편안한 메이웨더는 이제 정말 저 모습이 편안해 보입니다. 네. 자, 오늘 베르토가 메이웨더를 몇 대 때렸을지, 그동안의 메이웨더의 상대 중에서 적중률이 얼마나 차이가 날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순위가 몇 위 안에 들어갈지 그것도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정말 오늘 정타를 메이웨더가 허용한 주먹이 손에 꼽을 만큼이거든요. 메이웨더도 좀 따분해하는 것 같은데요. 마치 스파링 상대를 사실 보는 그 것 같은 표정입니다. 네. 그 원투 스트레이트를 위주로 한 선수 경우에는 메이웨더의 그 안면을 가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요. 근데 베르토 선수처럼 훅을 주로 위주로 쓰는 선수들에게는 메이웨더 그 안면을 적중할 수 있는 그런 그 확률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자, 메이웨더 지금 뭐 스텝도 약간 댄스 같은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요. 지금 MGM 그랜드 아레나에 와 있는 관중을 약간 도발하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야유를 보내는 안티들 그리고 환호하는 팬들 모두 섞여 있는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 이제 11라운드까지 끝났습니다. 네, 환호하는 팬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보통 격투기가 벌어지거나 복싱 경기가 벌어지는 곳은 굉장히 뜨겁게 마련인데 그렇죠. 마치 발라드 가수의 어떤 콘서트장처럼 관중이 좀 여유롭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기의 어떤 승패에 대한 그런 긴장감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경기를 관전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아마 저희도 그렇고 이 경기를 지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누가 이기고 질까에 대해서는 별로 궁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메이웨더가 이기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복싱 팬들도 많습니다만 지는 모습을 한 번쯤 봤으면 좋겠다 했던 팬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많았죠. 하지만 메이웨더는 여전히 철옹성입니다. 자, 이제 메이웨더가 은퇴 경기라고 공언한 경기가 3분만 남았습니다. 메이웨더가 은퇴하기까지 마지막 라운드 이제 3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마지막 라운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메이웨더를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상대 복서가 팔이 한 서너 개는 돼야 가능할지 정말 완벽한 회피 능력을 20년 동안 유지하고 있습니다. 베르토 들어가는데요. 자, 메이웨더도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네. 상대 선수에게 공격을 취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빠르게 들어가는 베르토. 다시 한번 클린치로 힘을 뺍니다. 뭐 디펜스 능력은 오늘 경기를 통해서 충분히 과시했고 보여줬고요. 공격 능력은 많이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자, 레프트 들어가보는 메이웨더. 아, 좋습니다. 지금 라이트 좋았습니다. 네. 정말 빠른 주먹이 얹혔는데요. (1라운드부터) (12라운드까지) 정말 비슷한 메이웨더의 어느 경기처럼 여느 경기들처럼 비슷한 양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자, 빠른 기술을 보여주려고 하는 안드레 베르토입니다만 메이웨더가 한 수 더 위입니다. 훨씬 빠릅니다. 자, 좌우 연탈 시도하는 안드레 베르토. 콤비네이션 블로우가 모두 빗나가고요. 레프트 들어갔습니다. 메이웨더 밀어내고 다시 한번 라이트 공격.
베르토가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것을 해보는데 실효성이 전혀 없어요. 네. Don't push, don't push. 자, 구석으로 밀린 메이웨더 탈출하면서 레프트. 그리고 찬스예요. 다시 한번 레프트. 다시 한번 라이트. 찬스입니다. 메이웨더. 자, 마지막 라이트 1분 좋았어요. 정도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Line him up, line him up. 자, 링사이드에 많은 관중도 이제 일어나 있는데요. 메이웨더의 49번째 경기. 자, 라이트 들어갑니다. 카운터 다시 한번 레프트. 노리고 쳤는데요. 아주 카운터 좋았는데요. 펀치. 메이웨더. 자, 레프트. 어퍼컷 다시 한번 좋았죠? 공격적으로 나오는 메이웨더. 좌우 연타 콤비네이션 아주 좋았습니다. 네. 10초 정도가 남았습니다. 메이웨더. 복싱의 전설 로키 마르시아노의 기록에 이제 근접합니다. 마지막 댄싱으로 자신의 팬들과 안티들에게 모두 어필을 하면서 49연승, 49전 전승 기록과 타이를 이룹니다. 아직 채점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49연승 거의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네. 자, 로키 마르시아노는 49번의 경기 이후에 바로 은퇴를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는데 메이웨더는 오늘 만약에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돌아와서 그 기록을 다시 한번 깨려고 할지 아니면 그대로 로키 마르시아노와 함께 역사에 남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돌아올 거예요. 돌아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채점표가 상당히 궁금한 메이웨더인데 오늘은 KO 승리를 거두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판정까지 가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채점이 이제 점수 차이가 몇 점이 났을지 이런 정도일 뿐이지 그렇게 많이 궁금하진 않습니다. 네. 사실 전 경기인 올란도 살리도와 그 로만 마르티네스 이 경기는 정말 채점표가 궁금한 시합이었지 않습니까? 자, 저희가 언더카드 두 경기를 보내드리지 않았으면 오늘 좀 재미없을 뻔했는데요. 네, 언더카드 준비를 정말 잘했습니다. 네. 언더카드가 아주 화끈했던 반면에 메이웨더의 경기는 역시 예상했던 것만큼 베르토가 메이웨더의 벽을 넘질 못했습니다. 네, 전혀 메이웨더에게 어떤 그 흠집 쫓아내지 못하고 전혀 상처를 주지 못했어요. 네. 별명이 머니 혹은 프리티 보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경기가 끝나더라도 말끔한 얼굴을 유지한다고 해서 프리티 보이인데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말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까 그 얘기처럼 정말 오늘 펀치의 적중률 그 빈도수가 역대 어떤 순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베르토는 정말 메이웨더를 마친 펀치가 별로 없습니다. 네. 시작과 함께 자신의 경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메이웨더와 베르토가 특유의 리듬을 타긴 했습니다만 자, 어떤 선제 타격조차 베르토는 제대로 가하지 못하고 이제 12라운드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앞선 두 경기 정말 재밌게 보긴 했는데 그 이후에 메이웨더 스피드를 보니까 눈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정도로 정말 역사상 가장 빠른 복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말 확연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네. 슈퍼미들급은 중량급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슈퍼패더급은 웰터급보다 세 체급이 아래인데도 메이웨더의 스피드가 훨씬 빨라 보였습니다. 네. 자,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와 안드레 베르토인데요. 정말 독특한 비즈니스 전략으로 지금까지 복싱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었고 또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서도 가장 많은 수입을 기록해왔던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 보통 힙합 쪽에서 스웩이라고 불리는 어떤 자기 자랑, 허세 이런 것들과 또 비슷한 모습도 많이 보여줬었는데 SNS에 돈 자랑을 하거나 자동차 자랑을 하거나 자신의 어떤 사치스러운 모습들을 오히려 자랑하면서 팬과 안티를 동시에 또 불러 모으는 전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상품화시켜서 그걸 또 복싱 실력과 연결시키는 그런 능력은 정말 탁월해요. 네. 탁월한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복싱 스타일, 경기 운영 스타일이 이제 팬들이 많이 아쉬워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결과가 곧 발표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미 레넌 주니어가 등장합니다. Judge at ringside, Dave Moretti scores the bout 117 to 111. Steve Weisfeld sees the bout 118 to 110. And Adelaide Bird scores the bout 120 to 108. All
3 in favor of the winner by unanimous decision. And still champion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의 49연승, 49전 전승이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으로 선언됩니다. 자, 이거 120대 108. 이 점수는 좀 너무하네요. 많은 점수 차죠? 전 라운드를 다 메이웨더가 땄다는 건데요. 네. 사실 지금 그 세계 타이틀 매치에서 어떤 채점을 할 때 10대 10은 잘 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10대 9로 승부를 가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점수 차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자,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 3대0 승리로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가 타이틀을 지켜냄과 동시에 49전 전승, 프로 데뷔 이후에 49번의 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하게 됩니다. 정말 입지전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고, 복싱의 전설 로키 마르시아노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네, 아무튼 대단한 기록이에요. 네. 49번을 지지 않고 5체급을 석권하고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것, 좋은 챔피언입니다. 네, 지금까지 메이웨더의 은퇴 경기를 함께 하셨습니다. 해설 황현철, 캐스터 배성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For this victory.